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다. 정아는 망설임 끝에 문을 열었고 불빛 아래 선 사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 그녀가 버렸던 첫사랑 도윤이었다. 젖은 구두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정아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너? 도윤은 눈을 피한 채 낮게 대답했다. 기사 지원 왔습니다. 정아는 차갑게 굳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뒤에서 인기척이 다가오자 급히 몸을 돌렸다. 김 회장이 현관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정아는 황급히 도윤을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새 기사분이에요. 오늘부터 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눈길을 좁게 뜨고 도윤을 훑어보았다. 그래 기사라.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의심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서재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다 문득 멈췄다. 책상 위 휴대폰이 깜빡이며 화면을 밝혔다. 그의 손가락이 무심코 화면을 눌렀고 거기엔 미완의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우리 아이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눈빛은 차갑게 흔들렸다. 우리 아이는? 무슨 뜻이지? 그의 가슴 속에 서늘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 공기는 팽팽했다. 정아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움직였고 민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정아의 손끝에서 유리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다. 붉은 피가 손끝에 맺히자 하녀가 반창고를 꺼내 손을 붙잡았다. 회장님은 AB형이시잖아요. 사모님은 O형이고. 순간 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하녀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그런 걸 왜 기억해요?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췄다. 밤이 되자 도윤은 차고에서 차를 점검하고 있었다. 어둠 속 손전등 불빛 아래 그의 뒷모습은 묵묵했다. 민지가 조심스레 다가와 차에 기대며 물었다. 우리 집에 왜 오신 거예요? 도윤은 손을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빚이 많아서 이래야 갚지. 민지는 그 대답을 듣고도 쉽게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차고 안의 공기는 알 수 없는 긴장으로 무거워졌다. 민지가 방으로 돌아가자 정아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시계를 바라보며 손끝을 떨던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과거와 현재가 한꺼번에 몰려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도윤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사모님?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아는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너 왜 돌아온 거야? 정아는 억눌린 감정을 억지로 삼켰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앞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아, 난 그냥 그러나 그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정아는 급히 도윤을 밀어내며 속삭였다. 나가 지금 당장. 복도 불빛 아래 김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이미 두 사람의 그림자를 포착하고 있었다. 정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당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김 회장은 대답 대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왜 숨기는 게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정아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숨기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시선은 놓지 않았다. 잠이 안 와서라. 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다. 정아는 애써 웃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류가 감돌았다. 정아가 방으로 들어가자 김 회장은 혼자 서재로 향했다. 책상을 정리하던 그의 손길이 다시 멈췄다. 오래된 서류와 함께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다. 사진 속의 어린 민지, 그리고 낯선 남자의 그림자. 그의 손이 사진을 움켜쥐며 구겨졌다.
눈빛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김 회장은 사진을 책상 위에 던져버리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다.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녔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그는 무겁게 숨을 몰아쉬며 낮게 중얼거렸다. 대체 누굴 속여온 거야? 한편 정아는 거실 창가에 서서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눈가가 붉게 젖어갔다. 문득 뒤에서 다가온 발자국 소리에 몸이 움찔했다. 도윤이 망설이며 그녀 곁에 섰다. 정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우린 이미 늦었어. 정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당신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흔들렸어.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그래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등을 돌렸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그 시각 민지는 복도 모퉁이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진실, 무슨 말이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민지는 몰래 뒤돌아섰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민지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랍 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위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자 오래된 병원 기록지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기록을 들여다봤다. 말도 안 돼. 이게 진짜라면. 민지는 손에 쥔 병원 기록지를 다시 펼쳐들었다. 서류에는 분명히 혈액형 불일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고르며 여러 번 문장을 확인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과 도윤의 얼굴이 번갈아 스쳤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손끝이 종이를 찢을 듯 떨렸다. 내가 누구의 딸이라는 거지? 그녀는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저택 식탁에 다시 모인 가족들. 김 회장은 무거운 얼굴로 신문을 펼쳤지만 시선은 한 곳에 고정돼 있었다. 정아는 잔을 잡은 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식탁 위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팽팽했다. 그때 김 회장이 입을 열었다. 정아, 요즘 표정이 이상하군. 무슨 일 있어? 정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일 없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말에 누구도 믿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은 조용히 민지를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다. 민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봉투를 꼭 쥔 채였다. 서재 문 앞에 서자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기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짝 물러섰다. 서재 문이 닫히자 방 안 공기는 한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민지를 향해 손짓했다. 앉아라. 그 한마디에 그녀는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다. 탁상 위에는 구겨진 사진과 오래된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회장의 눈에 띄고 말았다. 그 봉투 어디서 난 거냐? 민지는 떨려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차올랐다. 민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김 회장은 천천히 봉투를 열고 병원 기록지를 꺼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고 얼굴은 굳어졌다.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군. 민지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무겁게 겹쳤다. 김 회장은 병원 기록지를 책상 위에 던졌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며 서재 안은 정적에 잠겼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제 다 아신 거예요. 김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다. 너 누구 딸이냐? 민지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정아가 들어섰다. 그녀는 숨이 막힌 듯 멈춰섰다. 정아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다. 김 회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설마 이 아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말이냐?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난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김 회장은 분노에 치를 떨며 책상을 내리쳤다. 서재의 조명이 흔들리고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지는 숨죽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정아의 입술 끝에서 도윤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도윤이야. 서재에 폭풍 같은 침묵이 몰아쳤다. 김 회장의 얼굴은 굳어지고 두 눈에는 광기가 스쳤다. 정아는 울부짖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민지는 충격에 숨이 막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김 회장은 손에 쥔 사진을 구겨버리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살아온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을 울릴 만큼 무거웠다. 그 순간 서재 문가에 도윤이 서 있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정아는 고개를 들며 그를 바라봤다. 제발 이제라도 말해줘. 도윤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무겁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김 회장은 차갑게 웃으며 도윤을 노려봤다. 좋아, 직접 들어보자. 이 아이 내 딸 맞지?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 공기가 폭발할 듯 팽팽해졌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바라봤다. 정말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널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정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얼굴을 가렸다. 김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벽을 바라봤다. 손이 떨리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 삶이 다 거짓이었다니. 방 안의 공기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김 회장은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정아는 그의 발목을 붙잡고 흐느꼈다.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난 그저. 그러나 김 회장은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배신이야.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민지는 손으로 귀를 막으며 흐느꼈다. 방 안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잠시 후 회장의 눈빛은 공허하게 비어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모든 게 무너졌군. 내 집도, 내 가정도. 정아는 흐느낌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회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이미 끝났어. 민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난 더 이상 거짓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아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방 안모두의 시선이 멈췄다. 정적 속에서 도윤이 나섰다. 민지 말이 맞아. 이제 그만 감춰야 해. 그는 정아와 김 회장을 번갈아 바라봤다. 우린 서로를 파괴했어. 하지만 아이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 울려 퍼졌다. 거실 불빛 아래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모두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에는 후회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정아는 두 손을 모으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진실은 드러났어. 하지만 이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거짓이 아닌 진실로. 2부에 계속.